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오늘은 남대창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계시는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시는 천영근 대표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브랜드 셀러이자 그거를 통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고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 중인 남대창입니다. 이 남대창이 뭐 약자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것도 좀 얘기해 주세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시절부터 이걸 시작해가지고 남자 대학생 창업이라는 뜻으로 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대학생도 졸업하고 나니까 뭔가 의미가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대신 창업을 하자, 약간 도전적인 정신 마인드로다가 네임들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들 대신이요? 남들 대신 창업한다. 현재 온라인에서는 어떤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계세요? 저는 일단 OEM 중점으로다가 직접 상품을 제조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제 브랜드 네임을 붙여가지고 판매하는 걸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들을 컨설팅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컨설팅하면서 이제 상세 페이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쇼핑몰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서비스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협업해가지고 제 수강생 분들이나 저한테 신청하시는 분들을 다시 그 서비스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OEM 중점이면은 국내에서 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면 웬만한 거 다 국내 생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조? 네. 그 온라인 사업을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임 얘기할 때부터 하듯이 남자 대학생 창업. 그냥 대학생이었었습니다. 네. 졸업하신 지 그러면 오래되신 거예요? 아, 오래되지 않았고 이게 대학교 4학년 때 딱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마침 딱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학교를 안 가는 시즌이었어요. 그러면 2020년도 그쵸, 2020년에 사업을 처음. 이제 내년이면 3년 차, 딱 3년 되는 맞습니다. 거래만. 네네. 그 아까 OEM 중점으로 하시고 국내 생산을 위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온라인 쇼핑몰을 하실 때 그 대표님만의 상품 소싱 노하우가 궁금해요. 어쨌든 소싱을 네네. 생각을 해서 그쵸, 네. 이거를 OEM을 맡기든 아니면 국내 제조를 맡기든 할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처음 시작할 때도 투트랙이라는 채널을 원래 알고 있었어요. 네. 뭐 주변 지인들이 여기 소속된 분들이 많아가지고 소속이요? 여기서 이제 성당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성장된 분들이 있어가지고 알고 있었는데, 여기가 약간 해외 구매 대행 쪽에 조금 가까운 쪽이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도 구매 대행을 했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사업 통제력이 좀 떨어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일단 구매 대행 특성상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마진이 좀 떨어지고 사업 통제력이 떨어지는 게 싫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좀 보완할까 하다가 브랜딩된 상품을 조금 비싸게 팔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네. 발전을 해서 국내 위탁으로 옮겨왔었거든요. 근데 국내 위탁을 하다가도 문제가 마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남진 않는 거죠. 뭐 많아봐야 이제 20에서 30%. 근데 이제 주변에 이제 사업가들을 많이 만나기 시작하면서 원가가 10%인 상품이 있어.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이제 OEM 제조였던 거죠. 그래서 OEM 제조를 해가지고 원가 10% 20%인 걸 마케팅해서 판매를 해보자 해서 이렇게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품 소싱 노하우는 국내 10% 이렇게 원가 대비 마진율이 90% 가까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희망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마케팅 비용을 사실 50% 이상 쓴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상품을 찾는 노하우는 따로 있나요? 아, 네. 물론 이것도 있는데요. 제가 지금 상품 소싱 노하우로는 일단 첫 번째로는 시장 규모가 큰지부터 봅니다. 경쟁 강도를 보는 건 아니고 실제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지, 그리고 연관 키워드가 많은지가 이곳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큰 거를 선택하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무조건 큰 거를 선택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나머지가 남는데 원가가 일단 저렴한지, 그리고 욕구가 높은 상품인지를 좀 봐요. 욕구가 높은 상품인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물 같은 거는 사실 욕구를 높게 하려면은 뭐 에비앙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고급 전략으로 갈 수 있는데, 일반적인 상품이 다 소비하는 상품이다 보면은 특별히 어떤 기능을 넣다든지 디자인을 넣지 않는 이상은 비싸게 팔 수 있는 욕구들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인간의 욕구에 조금 본능에 가깝게 된 뭐 안전의 욕구라든지 생리적 욕구 쪽을 건드리면은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거를 깨달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생리적 욕구를 보면은 식욕, 성욕, 수면욕 이쪽 카테고리를 좀 건드려서 소싱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3년 정도 하셨어요. 뭐 네.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런 것도 신뢰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희가 미리 사전 질문을 네네. 드렸기 때문에 네. 예,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게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설득력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월에 얼마 정도 소득이 있으신지 살짝 궁금합니다. 저 일단 개인 사업자로는 월 2천만 원 정도 벌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법인으로 이제 다 나눠져 있으니까 사실 얼마를 번다라고 거기서는 생각을 안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야, 2천만 원 훌륭하네요.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아 근데 뭐 사실 다 재투자하다 보면 현금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 남들 대신 창업한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약 순이익 정도가 2천만 원 정도라고 네네. 하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훌륭. 저가 제가 27살 때보단 훨씬 더 나으신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남대창이 소싱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해서 이렇게 촬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의 조건은 내가 만약 매출 0원인 시절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소싱할 것인지 에 대한 거를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이해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큰 틀은 세 가지예요. 근데 이거는 초보자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판매든 상품이든 월 매출이 억대든 간에 이 큰 틀 세 가지만 있으면 어디든 적용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초보자 기준에 또 세부적으로 넣어가지고 소싱하는 걸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큰 틀 세 가지. 첫 번째는 실판매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거예요. 시장성. 두 번째는 소싱하기 쉬운 상품들인지에 대한 소싱성. 자, 세 번째는 같은 상품이더라도 비싸게 팔 수 있는지에 대한 가치성입니다. 저는 이 조건들을 가지고 초보자 기준으로 다시 세분화할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어디든 적용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쉽게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 기준에서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걸 찾는 고객이 없으면 판매되지 않아요. 이를 우리는 수요와 공급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젠 잘 팔리는 상품을 찾았다면 이걸 가지고 올 수 있는 각각의 능력들이 필요해요. 네 가지 예시를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올 수 있을 만큼 직구를 많이 해봤다. 친구 아버지가 생활용품 공장장이라서 물건을 쉽게 가져올 수 있다. 3번, 아버지가 과일 농장을 하셔서 과일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다. 4번, 취미가 클라이밍이라서 매장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도매처 사장님과 친해졌다. 자, 이 각각에는 지인, 취미 등등의 각자의 운에 따른 소싱성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조건들이 안 된다면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방법을 배우거나 한국 제조사들과 전화해서 미팅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시장성과 소싱성까지 체크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비싸게 팔 수 있는지에 대한 걸 체크해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원가가 저렴한지, 욕구가 높은 상품인지, 시장에 없는 기능인지 정도가 될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큰 기준과 세부적인 예시들을 보여줬는데 말로만 하면 어려우니까 화면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 기준에 세부적인 조건들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내가 만약 매출 0원이라면 어떻게 소싱에 대한 기준인데요. 첫 번째로는 네이버 리뷰 수가 100개 미만인지 접근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루 3개 이상은 실판매가 되는지에 대한 최신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단일 상품으로 살아남았는지, 남은 키워드인지, 틈새 전략이 되겠고요. 네 번째로는 로켓 Z 빈자리가 많은지에 대한 틈새가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가지고 소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네 가지 조건을 가지고 소싱을 해볼게요. 일단 이 조건들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상품을 팔지에 대한 카테고리를 정해야 합니다. 그거를 이제 막막하니까 일단 부담 가지지 말고 네이버 쇼핑 탭에 들어가서 네이버 쇼핑 탭 카테고리 더보기를 누르고 아이쇼핑 하듯이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좋아하는 제품일수록 좋습니다. 저희 집에는 마침 1년도 안 된 애기 강아지가 있어가지고 애견용품을 살펴볼게요. 반려동품이 있고 여기서 이제 겨울이니까 겨울 준비에 관련된 카테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를 클릭해 줄게요.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상품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2차 카테고리까지만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니까 1등, 2등, 3등이 있는데 최신성 상품에다가 리뷰가 얼마 없고 1등, 2등에는 상품이 리뷰가 아예 없네요. 광고가 싸다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제외한 1, 2, 3등을 보니까 리뷰가 2만 개, 1개 가까이 3,000개 정도가 있어요. 이러면 이제 2페이지까지나 1페이지 후반부까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조금 희망찬 거는 이렇게 묶여있는 단일몰 비중이 많다는 것과
광고를 봤을 때 광고비가 저렴하다라는 것을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내려서 리뷰 수가 100개 미만인 것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건 광고니까 패스하고, 이거 리뷰 100개가 살짝 넘네요. 살펴보고 싶은데 100개 미만이라 했으니까 이게 있는데 가격이 너무 싸네요.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를 보니까 판매가 아주 많이 되네요. 네. 하루 20개 정도 판매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파워 등급이고 리뷰는 아직 100개 미만이에요.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99,900원. 이런 것들은 판매가가 너무 싸서 판매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조금 비싼 상품 중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이 페이지까지 가보겠습니다. 네, 이 페이지까지 가니까 리뷰 28개인데 3만원에 팔고 있는 상품이 있네요. 그럼 이 상품이 얼마나 판매되고 있는지 첫 번째 조건을 보겠습니다. 3일에 10개 정도 판매가 되는 거 보니까 하루 3개, 4개 정도 판매가 되는 걸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키워드 분석을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키워드들이 있는데 이거를 메모장에 가져와서 형태소마다 띄어쓰기를 해보겠습니다. 꽃순이, 양면 패딩, 조끼, 강아지 패딩, 개형겨울인데 여기서 꽃순이는 뭐 이 상품명일 수도 있고 여기서 만든 브랜드명일 수도 있기 때문에 꽃순이를 제외를 하고 이거를 조금 강아지의 의미를 담긴 키워드로 나눠볼게요. 자, 그러면은 강아지 패딩 조끼, 대형 겨옷 이 정도로 나눌 수 있겠네요. 이거에 대한 검색량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강아지 패딩을 보니까 대형 키워드네요. 거의 9만, 10만 가까이가 되네요. 강아지 패딩은 패스하고 강아지 패딩 조끼라는 조금 더 세부 키워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9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대형 겨옷을 쳐볼게요. 대형 겨옷은 조금 겨울 옷이랑은 좀 벗어나는데 키워드가 많기 때문에 일단 패스를 하고 아까 살펴봤던 세부 키워드인 강아지 패딩 조끼 검색량 한 9천 정도 되는 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쇼핑 탭에 들어가서 좀 내리다 보니까 아까 꽃순이 상품이 여기에 있네요. 아까 그 겨울나기 카테고리에 있는 2페이지 상품이 여기에는 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추측해 본 건데 강아지 패딩 조끼로 유입돼서 하루 3, 4개 정도 팔고 있는 걸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도매국에 한번 쳐볼게요. 도매국이 강아지 패딩이라고 큰 카테고리로 쳤을 때 이렇게 많은 상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패딩 15,000원짜리, 5,500원짜리도 있고 8,500원짜리도 있고 13,000원짜리도 있고 뭐 다양한 가격대로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상품들을 가져와서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도 올린 게 있고 여기 투트랙에도 올려진 게 많을 텐데 스마트 스토어 상위 노출 방법이랑 상위 노출할 때 필요한 상품 등록 방법만 영상을 보고 등록을 하면 돼요. 그리고 좀 지인을 통해서 리뷰랑 구매 10개만 부탁을 하고 좀 저렴하게 쇼핑 검색 광고까지 돌려보면 하루 4, 5개는 팔리게 될 겁니다. 좀 쉽죠? 이렇게 보니까. 자, 그리고 쿠팡에서도 한번 살펴볼 건데 쿠팡의 강아지 패딩 조끼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쿠팡에 강아지 패딩 조끼를 치니까 이게 로켓이랑 쿠팡 로켓 배송이 아닌 빈자리들이 이렇게 좀 보이는데요. 쿠팡 특성상 좀 저렴한 게 잘 팔리다 보니까 빈자리가 많더라도 가격대가 많이 무너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뿐만 아니라 쿠팡에도 상품을 등록해가지고 노출의 절대량을 높이고 고객한테 보여주는 게 이득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생기고 이쁘더라도 집에만 있으면 연애할 기회가 안 생기듯이 상품도 똑같거든요. 노출이 안 되면 판매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노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1만원 정도 상품을 가져와서 이렇게 3만원에 팔 수 있으면은 수수료 다 빼도 1만원 이상의 마진이 남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안 팔린다면은 상세 페이지 문제가 클 겁니다. 이번에 조금 길어질까봐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상세 페이지를 들어가서 보면은
첫 번째 문구로 이런 게 있네요. 이걸 어떻게 하면 더 비싸게 팔고 구매 전환을 높일 수 있을까요? 저라면은 이런 식으로 패딩 조끼를 입혀도 이쁘고 겨울이 오면은 함께 입혀요 라는 식이 아니라 다시 안 올 최강 환파에 우리 애기 감기 걸리지 않게 99% 세이프 솜을 넣어 춥지 않게 만들었어요 라는 문구를 만들 것 같습니다. 강아지가 춥거나 감기 걸릴 상황, 결핍인 상황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99% 솜이라는 기능의 가치를 조금 더해가지고 사고 싶게 만들 것 같아요. 전 이런 거를 결핍 마케팅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식으로 문구, 여러분들이 기존에 등록한 상품도 살짝씩만 바꾸면은 하루 3, 4개씩 팔리던 상품도 7개, 8개 팔리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소싱 큰 틀 중에서 가치성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뉘앙스구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번에 이런 상품을 찾았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반복하면 여러분들은 상품을 소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큰 틀 3가지를 가지고 소싱을 하거든요. 실판매가 잘 되고 있는지, 소싱하기 쉬운 상품들인지, 같은 상품이라도 비싸게 팔 수 있는지, 이거는 결핍 마케팅을 많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만약에 영원이라면 어떻게 소싱할지에 대한 거를 알려드렸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실력에 따라서 조금씩 바꿔도 돼요. 리뷰가 100개가 아니라 200개, 300개, 500개로 바꾸셔도 되고, 하루 3개가 아니라 5개, 10개, 20개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됩니다. 그리고 쿠팡에 판매하지 않는다면 로켓 Z 빈자리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쿠팡은 광고 효율이 좋기 때문에 굳이 상위 노출이 아니더라도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4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도매국이라든지 중국 타오바오라든지 이런 소싱법들을 배워가지고 소싱을 하시면 돼요. 이거 말고도 사실 알려드려야 될 게 엄청나게 많은데, 만약에 제가 매출 0원이라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거다라는 식으로 보여줬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실행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렇게 오늘 영상을 보더라도 하루 1개씩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등록한다, 이 기준을 무조건 가지고 하루에 1개씩은 상품 등록을 수동으로 해본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큰 3가지 틀을 알려드리고 첫 번째 기준에 대한 4가지 세부 조건들을 알려드렸어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본 다음에 좋은 소싱과 좋은 상품, 그리고 거대한 매출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영상 시청해주시고 인터뷰 자리에도 초대해주신 투트랙 관계자분들 감사드립니다. 그 대표님 유튜브를 보다가 네.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네네. 노출이 잘 되는 상품명을 짓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어요. 사실 네네. 이게 어려우면 어렵고 사실 알 수 없는 내용들인 거잖아요. 그쵸. 로직을 어떻게 정확히 알아요? 근데 대표님의 맞아요. 노하우가 궁금해요. 사실 저도 정확히 로직을 안다라기보다 그냥 많이 실험을 해본 건데, 가설 검증을 많이 해본 것 뿐인데, 사실 몇 가지 규칙만 지키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각 키워드마다도 연관 키워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구매 전환 높은 키워드들이 있을 거고, 그런 거를 전부 다 상품명에 집어넣을 때는 무조건 카테고리가 일치하는지가 일단 첫 번째로 확인을 합니다. 카테고리 일치. 네, 모든 키워드가 이 카테고리가 카테고리가 일치할 일치하는- 수 있는지. 네네네, 그걸 일단 첫 번째로 보고요. 그리고 나서는 좀 순서 배열을 조절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후킹이 되는지에 대한 문구도 살짝 넣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만약에 제가 수면 안대를 팔아요. 그러면은 7초 기절 수면 안대, 이런 식으로다가 조금 후킹성 문구, 다른 것보다 조금 차별성을 줄 수 있는 문구들을 적고, 사실 그거를 이제 파워링크를 통해서 테스트를 돌립니다. 뭐 그런 테스트, 제가 3개의 최적의 문구를 생각을 해냈어요. 상품명까지. 그러면은 파워링크 3개 소재를 돌려가지고 클릭률이 제일 잘 나온 걸 상품명으로 네, 그렇게 해놔가지고 파워링크를 네네. 활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네. 있네요. 파워링크가 사실 구매 전환이 이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아, 엄청 낮죠. 네. 제일 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클릭해서 많이 들어온 네네. 걸 가지고 이거다 하고 그건 이걸로 볼 수 상품명을. 네네네, 그거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예요. 사실 파워링크가 제가 학창 시절 때부터도 있었던 거거든요. 막 꽃배달 뭐 이런 거 뭐 하면은 네네. 쫙 나오잖아요. 상당히 네네. 지저분하게. 그렇죠. 네네. 그런 것들 요즘 거의 안 쓰잖아요. 사실 맞아요. 잘 안 씁니다. 자사몰이 아니면은. 네네. 근데 그걸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상품을 몇 개를 지은 다음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들을 상품명으로 하겠다. 네네. 검증됐네요. 그쵸. 이 정도로 또 검증을 하고, 그리고 검증할 때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하는 게, 만약에 이제 지금 사실 절대적인
상품명 짓기잖아요. 예. 근데 모든 상품명이라든지 썸네일이 상대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쟁사를 보고 어떻게든 눈에 띄어야 되고. 그래서 상품명으로 봤을 때 경쟁사를 딱 쳤는데 전부 다 한글이다. 그럼 전 무조건 맨 앞자리에 영어를 넣는다든지 그런 식의 꼼수를 씁니다. 한글로 영어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알파벳 영어로 쓰는 알파벳 거예요? 영어로 눈에 띌 수 있게. 오. 어떻게든 내 상품이 한 번이라도 눈에 띌 수 있게끔 영어를 쓴다든지 영어랑 한글을 조합을 쓴다든지 아니면 숫자를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해놓는 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노출과 유입을 둘 다 잡을 수 있는 상품명이라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자, 너무 좋은 노하우가 나왔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게 진짜 마음에 드네요. 파워링크를 통해서 네, 가설 테스트. 검증하는 게 네네. 진짜 괜찮은 것 같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혹시 뭐 자기 상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테스트해보세요. 돈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파워링크 엄청 싸죠. 예, 엄청 싸니까 특히 길면 길수록 좀 싸잖아요. 엄청 특정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대표님, 이거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도 조금 네. 이거 답해 주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뭐 대표님이 특별히 질문지를 수정 안 해주셔서 그대로 노편집으로 나가겠습니다. 네네. 100% 마진 정도 남긴 상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어떤 카테고리 말고요. 어떤 상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